자,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은 코스피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야, 전쟁이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최고의 역사상 없었던 최고치를 갈아치운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저력이 뭡니까? 일단 기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전일 대비 2.72% 상승한 6,388.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1,179.03으로 8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68.5원으로 워낙 강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한 달간 코스피 상승률은 26.4%로 G20 중에서 최고를 기록했고요. 우리가 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122만 4천 원. 예. 삼성전자 21만 9천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11.42% 급등해서 시총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54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등치 큰 기업들이에요. 네, 등치 큰 애들. 그리고 수출하는 애들. 외국하고 사업하는 애들이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주가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지금 내국 사람들은 이거 전쟁 언제 끝나나 그 상황 봐서 가야지 라고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외국인들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런 대형주들, 우량주들을 막 긁어 담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된다는 거지. 한국은 전쟁이 길어지든 짧아지든 전쟁이 끝나든 어찌됐거나 간다. 그렇죠. 일부 분석가들이 한국이 최대의 피해를 볼 거다. IMF가 한국의 경제 전망률, 국채가 위험하다고 그러고 뭐 누가 시켜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발표를 하고 난리가 났지만 그 전문가들은 이제 전문가 배지 떼야 돼. 전문가지. 그 정도면. 오히려 세계에 돈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다 갖다가 돈을 쳐바르고 있어요. 심지어 종필이 같은 친일 반한국 그 투자회사들 같은 JP 경우에도 모건. 네. 종필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JP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8,500 간다 최소한 지금 사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저의 삼성전기는 40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팔 수가 없습니다. JP 모건은 8,500 간다. 골드만삭스는 8,000을 간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제 6,400 오늘 위에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거든요. 한국 사람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너 아직- 6월 안에 우리 8천 가면 얼마 낼래? 이 상황에서 전쟁 끝나면 우리 너무 정신 없어져. 그렇죠. 더 올라갈 것이다. 더 올라갈 것입니다. 예. 네, 물론 내수 수급이 어렵고 기름값이 오르고 포장지가 없어갖고 지금 제품을 못 만들고 일부 기업들과 유통시장 안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 원천적으로 뭐가 수급이 안 되거나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요 틈에 흔히 장난질 치려고 하는 가격 인상을 노리고 있는 애들이 뭔가 중간에서 수급 안정화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거 정부가 이제 그 의료기기 관련된 거 이미 나섰고 쓰레기 봉투도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 외에 민간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포장지 부분이라든지 무슨 각종 그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PE를 사용한 각종 용기 부분 안에서 품귀 현상도 요거 단합 내지는 현재 매점 매석에 관한 실사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월말 안에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이나 전 세계가 지금 한국산 석유 없으면 큰일 났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지들 스스로는 무서워서 원유를 까지도 못하고 정제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 이제 한국에서 원유 수출량을 생산량과 해외 수출량을 줄여버리면 우리 산업이 타격을 입는다고 그러면서 한국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여러분,
삼성전기로 갑부될 정도로 제가 넣지를 않았어요. 저도 지금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 푼돈 넣은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요. 여기는 수익률이 즐거운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요. 기분은 좋다. 기분만 좋을 뿐입니다. 뭐 깨알이 100번 굴러봐야 수박 한 바퀴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나가 혹시 삼성전기 팔아서 회사를 관둘 거다라는 그런 기대는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땡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1억 좀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저는 푼돈을 넣었거든요. 그럼 예. 유주택자 되겠지. 자, 다음 기사. 세계 예. 국가들의 다급한 요청. 좀 자부심을 갖고 좀 봅시다. 네. 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정부를 향해서 석유 제품 수출 통제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잇따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항공유 수입량이 71%가 한국산이고요. 일본은 경유,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휘발유. 호주 정제연료 수입 시장 1위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정상적으로 모든 국가들은 이제 다 석유 제품에 대한 해외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물건이 나오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기회에 가격을 막 2배, 3배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양심적이야. 그래서 가격을 그렇게 폭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2,000원 전후의 원가 기준을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물건을 국제시장에 공급해주고 있는 매우 양심적인 거래처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원유 수급을 거의 유일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는 나라예요. 일단 하나씩 봅시다. 지금 기존에 확보해 놓고 있는 게 7개월 분이에요. 기존에 확보해 놓고 있는 거. 요거 하나도 안 털었었습니다. 민간 소유분하고 그동안 땡겨 쓴 것들 가지고 하나도 안 털어 쓴 상태에서 연말까지 2억 7천만 배럴을 중동에서 갖고 오기로 했죠. 여기에 러시아 석유들 이제 곧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오게 되고요. 어제 오후,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가지고 캐나다가 뜬금없이 연말까지 3,500만 배럴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원래 캐나다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원산지 증명만 되면 FTA가 정해져 있었는데 캐나다가 석유 생산 구조가 참 신기합니다. 전 세계 세 번째 매장량을 가졌는데 이렇게 유전들이 있잖아요. 그럼 유전들이 있는데 그 유전에서 만들어낸 기름들을 우리가 여기 상수도 파이프 통해 가지고 가정으로 공급하듯이 자기가 앞에 있는 중앙관에다가 관을 연결해 갖고 기름을 보내면 그것들이 쭉 모여 가지고 항구로 와요. 그럼 그 항구로 온 양을 가지고 거기에서 수출을 한단 말이야. 문제는 미국 회사 석유도 섞여 있고, 카나다 회사 석유도 섞여 있고, 막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순수한 카나다산이냐 아니냐를 놓고 원산지 증명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카나다산 석유를 사오게 되면, 약 3% 이상의 관세를 물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세무서가 동원이 돼갖고 국세청이 날라가가지고, 현지에 가갖고, 야, 니네가 정부 차원에서 이거 카나다 석유다, 카나다 생산 석유다라고 보증서만 주면 우리가 그 원산지 증명으로 해줄게. 라고 해서 카나다 석유를 갖고 올 수 있는 일종의 무관세 협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세무서가 가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규제 그 관리위원회에서 신청을 한 거거든. 관세청장입니다. 그래서 관세청장이 그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3,500만 배럴을 일단 확보를 했고, 뭐 얼마 안 되죠. 3,500만 배럴 하면 며칠치밖에 안 되는 거긴 한데,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얼마든지 석유를 갖고 올 수 있는 일단의 루트를 하나 튼 거예요. 여기다가 알제리에서 추가로 원유 공급을 그쪽에서 아직 양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몇 억 배럴 수준의 알제리산 가스와 석유들을 수입할 수 있는 MOU를 또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도 모잠비크 앞 그 개발 해전에서 현재 석유를 갖고 오는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프리카에서까지 석유를 빼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원유를.
그래서 지금 빨리 비축기지를 늘려 지어야 된다. 이제는 갖고 와도 기름을 받아줄, 쌓아줄 내륙의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 사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멈춰버렸거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정유시설을 돌려서 정상적인 자국 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하면 최소한 1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석유 산업이 세계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 기간이 앞으로도 최소한 1년 이상을 한국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1년이 뭐야?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로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맛을 들이면 야, 이거 한국산 석유 쓰다가 국내산 정제 석유 쓰니까 딴 거 못 쓰지. 품질이 더러워서 못 쓰겠어. 딴 거 못 쓰지. 그리고 가격을 따져놓고 보더라도 그냥 한국에서 정제받아서 사서 쓰는 게 난데 요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수출 비중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작년 2025년 기준으로 호주 16.8, 싱가포르 13.6, 일본 11.3, 미국 10.2 순으로 이렇게 그냥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은 우리나라한테 잘 보여야 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AI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메모리 칩들이 상한가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막 3년치 물량이 지금 먼저 선도적으로 들어와 있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라인 늘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삼성은 생산 라인을 3개 이상을 늘린대요. 그럼 거의 9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거다. 공장 신설에다가. 근데 그래도 물량을 혹시나 어디 뺏길까봐 지금 옛날에 갑질하던 바이어들이 한국 공장 근처에서 숙식을 하면서 자기네 물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제품 기업의 주문에 따르던 하청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빅테크들이 부품사의 생산 일정을 확인하고 설계를 맞추는 부품사 우위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반도체 자체가 아니라 그 반도체를 가공하거나 또는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기판 내지는 패키징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찾아와갖고 그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핵심 부분 몇 가지 지금 뜨고 있는 핵심 부분 몇 가지 좀 알려드리고 갈게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라는 게 있어요. FCBGA라는 게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고난도 기판인데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등 소수 기업만 제조가 가능하다고 와, 하고요. 삼성전기 여기 또 나오네. 네. 그래서 삼성전기 잘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빚을 낼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지금 저를 5년 원망하던 어떤 친구가 진원생명과학이 3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쳤다고 물을 탔다가 그 다음날 바로 오늘 폭락해갖고 아침에 문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층 세라믹 캐퍼시티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 AI 서버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AI 서버의 전력을 관리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일반 제품보다 단가가 서너 배, 아니 3배에서 5배가 높고요. 기술 진입 장벽 자체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삼성전기는 엔디비아하고 하고 애플은 이제 최근 브로드컴까지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항상 하면서 연결하면 안 되는 거야? 빅테크 공급망의 중심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테슬라까지 자체 공장 진다고 큰 소리 치다가 결국 삼성한테 의뢰하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어디 가서 진행하기 위한 하드웨어 컴퓨터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품 없이.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한국 그 부품사 인근에서 진짜 합숙을 해서 요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설계를 해갖고 얘네들이 야 기판이 몇 개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우리 생산 기일을 이렇게 잡을 것 같으면 언제까지 몇 개의 기판이 더 필요해 이러면 바로 그 설계에 따라서 소요량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거를 먼저 확보를 하기 위해 기한 내 확보를 하기 위해 바로 공장으로 쫓아가는 거죠. 공장장님 오늘 설계가 바뀌었는데 우리 500개 더 필요해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부품사에다가 우리가 지금 설계한 거를 바로 보내서
부품사에서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거 바로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피드백이 아예 돼야 합숙을 하면서 일정이 되니까. 합숙을 하면서 이거 이렇게 되고 부품사는 여기서 뭐가 안 되니까 또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합숙하는 거야. 아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생산 설비들이 신기하네. 이 풀가동 상태에 들어갔다는 와. 거예요. 풀가동.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돈만 많이 주면 우리나라는 100%라는 거, 풀가동이라고 하는 거는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만들어주는, 5시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생산 기동의 풀가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풀가동 우리가 100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100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하이닉스 같은 또는 뭐 이런 영혼을 돈으로 수당으로 갈아 넣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380%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3교대를 하면 되니까. 그 3교대를 하면서 주말에다가 특근까지 보태면 생산 용량이 이 라인이 이 8시간 돌려가지고 100% 기준으로 만든 생산량인데 380%까지 증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걸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와갖고 석 달 있어야 가능하겠는데요. 지금은 못 하는데요. 그 얘기. 에이, 얘기 듣고 왔어요. 알고 왔는데 요거 가격 요렇게 드리면 어떻게 일주일 안에 되죠? 그러면 이 정도는 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밤중에 야간 라인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추가로 물량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퀄컴 CEO가 방안을 해가지고 삼성하고 SK 경영진하고 회동을 하고 엔비디아 AI 수장이 와서 LG하고 같이 모델 공동 개발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그 테크 기업 그렇지. CEO들이나 수장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딴 데 같으면 야 니네 부품 써줄까 말까 단가 알아갖고 후려쳐서 갖고 와 이러던 애들이 지금은 설계도를 갖고 와갖고 요거 만드는데 얼마나 들까요? 요거 만들어 주시면 요거 가능할까요? 요거 지난번에는 200원이었는데 요거 250원 드릴게요. 그럴 때 아이고 요즘 라인이 바빠서요. 한 350원 좀 생각해 보고 지금 2단계라는 거야.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근데 그건 좋은데 댓글에도 있는데 이건 노동자들이 버텨나야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자동화라든지 로보틱스를 써가지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H 같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S 같은 기업은 버는 대로 10%는 네 성과 비급이야. 그러니까 영혼을 출근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근데 만일 해갖고 출근하잖아? 그럼 성과급으로 생산 마진에 영업이익의 10%를 넣어줄게. 그래갖고 1년을 뼈 빠지게 하잖아? 너 월급은 8천인데 너 성과급이 7억 나왔다? 이거를 이제 맛을 배버리니까 진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한국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속담에 한국 사람한테 돈 내기를 주면 죽을까봐 겁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경을 주면 세경만큼만 일을 하는데 돈 내기라 그래갖고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논 해갖고 나오면 열섬은 놔주고 나머지는 너 가져 그러면 갑자기 생산량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그 특징이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AI 시대 AI 피지컬이 필요한 거예요. 네. 피지컬 AI.